글로벌 선진학교 인기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글로벌 선진교육 본부조정실장 이수연입니다. 가을 학기를 맞이하며 더 좋은 부모 되기 위한 인기모 교육과정 제2장 학부모의 성장에 대한 강의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장의 1강인 인간 발달 과정 이해의 기초, 특별히 청소년기 발달 특징과 더불어 그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방학 동안 자녀들과 함께 안녕하셨는지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인기모로서 2명의 청소년 자녀와 함께 방학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좋기도 하면서 또 살짝 긴장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럭비공과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또 아들과 또 방문을 잠그고 지내는 예민한 딸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이 여름방학을 우아하고 또 친절한 엄마로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소리 내지 않고 또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며 또 긴장하며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긴장하며 또 보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 구간, 즉 사춘기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기 때까지만 해도 또 귀엽고 차분하고 또 부모 말에 순종도 잘하던 아이가 어느 사이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느낄 때 우리 부모들은 종종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충격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10대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발달 특징과 더불어 특별히 청소년기 뇌 변화에서 오는 특징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모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 청소년기에는 2가지 두드러진 신체 발달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장 급등의 시기로 청소년기에는 성장 호르몬의 많은 분비로 인해서 키와 몸무게가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 성장 급등은 여자의 경우 9세에서 11세, 남자의 경우 11세에서 13세에 나타나며 신체가 어른과 같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적 성숙인데요. 이 시기는 성적으로 성숙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애 시기인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2차 성징에 의한 남녀 청소년은 여드름이 생기거나 신체에 털이 나고 남자의 경우 어깨가 넓어지고 근육이 발달하며 몽정을 시작하고 목소리가 굵어지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가슴이 커지고 생리를 시작하며 피하 지방의 형성으로 곡선미가 생기게 되죠. 이러한 신체 변화에 대해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신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놀리거나 비웃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육체를 또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과 좋은 대화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두 번째, 지적 능력이 발달하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기 인지 발달은 유아동기 시기에 어떤 본능적이고 경험에 의한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지 발달론자인 피아제는 청소년기 사고 특성을 형식적 조작기로 명하고요.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들은 가능한 사태에 대해 예측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경험적으로 그것을 검증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비약적인 사고의 발달은 청소년기에 또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우울증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신에 대해 복합적이고 또 미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러한 사고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더 걱정하게 되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고의 능력은 자신의 관념이나 또 이상과 맞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인 자기중심적 사고로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은 이른바 상상적 관중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청소년기 자의식이 급격히 발달하게 되면서 자신이 마치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구경하는 관중으로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은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은 다칠지 몰라도 자신은 다치거나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기 자기중심적 사고는요, 상상적 관중을 즐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모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도 하고요. 또 무모하리라만큼 또 위험한 행동들을 또 범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위신이 손상되었다라고 느껴질 때는 분노를 또 노출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또래 집단을 통해서 배운 지식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조언이나 어떤 충고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빠른 신체, 심리, 사회적 변화로 정서가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보통 청소년기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이것은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 무섭게 소용돌이 치는 물결의 뜻으로 청소년기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여 일컫고 있습니다. 순둥순둥하기만 했던 우리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부모의 말에 말대꾸를 하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좋았던 기분이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지기도 하고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깔깔깔 웃기도 하는 등 이런 종잡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성숙한 정서는요, 충동적인 일을 벌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시기보다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서 청소년 스스로도 불안과 정서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소년기 발달 특징 네 번째입니다. 다양한 사회관계를 하면서 사회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뭐니 해도 또래 관계의 형성이죠. 부모로서는 부모가 뒷전, 또 친구가 먼저가 되는 그런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많이 의지하고 또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던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부터 친구를 더 신뢰하고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바로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보물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모아왔던 그런 편지함입니다. 저는 가끔 그 편지함을 꺼내서 편지들을 좀 읽어보곤 하는데요. 중고등학교 시절, 그 여중 여고 시절에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 특별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주고받았던 그런 어떤 쪽지들을 보면요.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런 고민들, 또 진로에 대한 또 염려들, 또 친구 관계, 또 가정사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며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기 또래 관계는 이전 아동기와는 다르게 심리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매우 깊어지며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요. 집단의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친구나 또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 대해서 부모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자녀가 상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친구 사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봅니다. 청소년기 발달 특징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기 뇌는 아직 브레이크가 없는 미완성 상태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3월 1일에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한 청소년 뇌 발달에 대한 연구 결과 10대는 성인의 뇌를 갖고 있지 않기에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미국의 신경학자 프랜시스 젠슨은 그에 져서 10대의 뇌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이 왜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고 쉽게 지루해하는지, 그리고 왜 쉽게 감정을 표출하고 말대꾸를 하고 어른이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그리고 약물과 알코올이 10대에게 왜 그리도 위험한지, 10대들이 음주, 운전, 성에 대해 왜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뇌 회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동안 사춘기 연구에서 이 청소년들의 행동 특징을 호르몬의 영향으로만 여겨왔는데요. 최근 과학자들은 이 사춘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 이 새로운 단서로 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0대의 뇌에 주목하게 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도한 미국 국립보건원의 신경과학자 제이기드 박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약 22년간 3,500명의 10대 이하 아이들의 대상으로 9,000번의 MRI 촬영을 하면서 뇌의 성장 과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뇌의 크기가 6세까지 무럭무럭 자라기는 하지만 뇌의 크기가 자란다고 해서 뇌가 성숙되는 것은 아니며 10대를 거쳐 20대에 이르기까지 뇌가 성숙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전문화되고 성숙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뇌 구조는 4개의 옆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쪽 위 이마의 전두엽, 뒤쪽 위의 두정엽, 옆쪽 관자의 측두엽, 또 뒤쪽 뒤통수의 후두엽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아동 청소년기에 이 뇌의 영역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그 연결 순서를 보면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의 뇌의 영역 중에서 이 충동을 억제하는 전두엽이 사춘기에 정점을 이루다가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은 가장 마지막으로 성숙하기에 10대의 뇌는 불안정한 단계이고요. 그러기에 교사나 부모는 이 10대의 뇌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기의 뇌는요, 두 번째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 생애 두 번째 리모델링기입니다. 신생아는 성인보다 1.5배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세포는 생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자극을 통해 필요하지 않은 시냅스를 쳐내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러한 1차 가지치기는 36개월에서 48개월에 완성이 되고요. 이것이 잠시 소강 상태에 이루었다가 두 번째 급격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제2차 가지치기 시기가 돌아오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신경세포와 뉴런이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것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하지만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는 그런 가지치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0대의 전두엽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어 분노나 공격성이 높아지고요.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자신의 행동에 불러올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여서 무모한 행동을 하는 등 당혹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논리적 사고와 감정의 변화가 일부는 사춘기와 연관이 있겠지만 모든 것이 사춘기이고 모든 것이 호르몬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호르몬의 영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기에 주어진 또 다른 도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성 호르몬의 테스토스테론의 급증입니다. 전두엽의 가지치기로 그렇지 않아도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급증은 또 다른 도전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청소년기 10대 뇌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바로 전두엽과 편도체인데요. 전두엽이 가지치기를 통해 발달하는 것이라면 편도체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서 발달합니다. 편도체의 주요 기능은 위협이 다가왔을 때 공포를 느끼게 하여 위협하는 대상으로부터 도망치거나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게 합니다. 청소년기 편도체가 테스토스테론의 자극을 받으면요, 힘의 강함과 약함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자신이 강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적절한 제지가 없다면 폭력성이 나오는 등 신체폭력, 언어폭력이 10대 초반에 급증하는 일부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기 발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요. 이제는 이렇게 복잡다단한 그런 발달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와 받아들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 경이로움과 행복감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10달 동안 태중에 품고 있던 자녀를 처음 만나던 그날, 또 아이가 처음 뒤집기에 성공한 그날, 또 첫 걸음마를 떼고
불안불안 걷던 그날, 그리고 엄마를 처음 불러주던 그날, 이 기간에는 자녀가 변화되는 모든 과정에 집중하고 또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알아보며 정보를 찾아가며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청소년기도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생애 두 번째로 주어지는 또 리모델링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시기, 이 청소년기 자녀들에 대한 그 관심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대형 서점에 가보더라도 영유아기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서적은 매우 넘쳐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청소년기 자녀 교육, 이 부모 교육에 관련된 서적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만큼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과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에 힘겨워하면서 그저 우리 자녀가 이 기간을 아무 탈 없이 지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부모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기는 뇌 변화를 통해 발달을 촉진시키고 재구성하며 어떤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성인기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두 번째 기회의 시기이기에 그저 아무 탈 없이 지나기만을 바라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청소년기 특징, 또 부모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 그 특징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대의 뇌 발달은 급격하여 불안정하고요. 성 호르몬을 비롯한 신체 변화, 심리적 변화, 사고 인지 발달로 인한 변화 등이 놀랍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 자녀들은 그 어떤 시기보다 비판적이고 충동적이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또래 관계에서 갈등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사회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기성세대를 공격하고 또 가족 내의 규칙에 숨막혀하는 등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녀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사연들을 나열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각자가 또 청소년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기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해와 받아들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춘기 구간을 지나면서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긴장하며 보낼 테지만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가장 많이 불안해할 인물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우리 자녀들의 행동 특징들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가 덩달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돕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 역할 두 번째는요, 청소년기 부모만은 자녀의 지지자요, 완충자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성장합니다. 신체 발달과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뇌의 활발한 가지치기와 왕성한 성장 호르몬 분비로 인해 감정과 인지도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10대 초반의 아이들은 이러한 변화에 본인 스스로 당황해 하기도 하지만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며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후기 청소년기 자녀들은 어느 정도 신체와 정서, 인지에 있어 적응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인지 능력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기에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가정의 문제 등은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쟁사회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불안감, 또 패배감, 열등감들은요, 이들이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안팎으로 겪는 치임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부모만큼은 자녀들이 언제든지 와서 깃들 수 있는 지지자요, 완충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가족 설문조사에서 부모에게 서운한 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1위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2위가 내 말을 믿지 않을 때, 3위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을 때, 4위 심하게 잔소리를 할 때, 5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로 나타났고요.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 부모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1위가 신뢰와 지지, 2위 함께 보내는 시간, 3위 사랑 및 애정 표현 등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취합해 보면요.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깊은 공감과 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때로는 이 청소년기 자녀들로 인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힘겹기도 하고요. 때로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급변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쩔 땐 이 녀석이 나를 골탕 먹이라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요. 질책과 나무람, 윽박지름과 폭언이 아니라 신뢰와 지지, 또 애정과 관심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주어지는 여러 많은 도전들 가운데 부딪히고 또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이해해 주셔.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내 편이셔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가슴 한번 쓸어내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서적 지지자요, 완충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모든 인기모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청소년기 부모 역할 세 번째입니다. 양육과 교육, 훈육의 조화로움이 필요하며 그것은 부모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청소년기 자녀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그 첫 걸음을 떼면서 부단히도 자신의 주체성을 갖고자 부모에게 많은 도전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이해하고 또 지지하고 받아들인다 해도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하는 의견은 근시안적이고요. 또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는요, 자녀를 지지하고 인정하되 적절한 개입, 즉 양육과 교육과 훈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북년 교수는 그에 져서 10대, 놀라운 뇌, 불안한 뇌, 아픈 뇌에서 양육, 교육, 훈육을 다음과 같이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육은 먹이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역할로 자녀의 인성과 덕성의 측면을 담당하는데요. 부모의 양육은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만들어주고 또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질지 결정하게 해주는 것이라 합니다. 두 번째, 교육은요, 학교 교육이나 사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절과 규칙, 규범,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며 자녀들은 부모를 거울처럼 모델링하기에 생활 속에서 부모의 언행이 중요하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훈육은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청소년기 자녀가 일정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인 훈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이 시기에는 훈육의 방법에 있어서 일방적이지 않도록 자녀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부모 역할을 하나씩 전환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양육에 주되게 중점이 되어 있다면 또 아동기, 학령기에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요. 청소년기에 와서 이제 훈육에 중점을 두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 청소년기에도 양육과 교육, 훈육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육과 교육, 이 훈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양육과 교육, 훈육의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부모 자신의 인성과 덕성,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들,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어떤 상황을 통제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 이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모델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용기 있게 들여다 볼까요? 나의 자녀가 내가 분노를 처리하는 것처럼 분노를 다룬다면, 나의 자녀가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 것처럼 자신의 배우자를 대한다면, 나의 자녀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면, 나의 자녀가 내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자신의 자녀를 대한다면, 나의 자녀가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나의 자녀가 내가 물질을 다루는 것처럼 자신의 물질을 다룬다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개입해 볼 수 있겠죠. 거듭 말씀드리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양육, 교육, 훈육은 바로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행동으로 반영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들이 잘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갑자기 많이 부담되시죠?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로서 그 모델이 되어주었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인기모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역할을 위한 반성과 성장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 부모 역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유능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바르고 의로운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길 바라시죠? 저도 그렇게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 부모 역할 마지막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생애 전 시기에 걸쳐서 주어져야 하는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날, 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읽게 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을 통해 들은 어떤 삶의 기준, 잣대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때때로 청소년기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는 그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제가 출산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다 보니 어느새 저도 두 아이에게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고 때때로 몇 시간씩 아이들과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또 간증으로 나누기도 하면서 지내기도 했는데요. 아동기 때까지만 해도 잘 듣던 저희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니까
보니까 저희 모습과 같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용했을까요? 얼마 전 이제 12학년이 되는 저희 아들이 자신이 생활하는 모습에 마음이 찔려서 이제 괴로워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해주셨던 말씀이 맞았어요. 나는 내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었는데 엄마가 말씀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울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행동에 실망하기보다는 이 아이의 안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 아들을 안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면서 눈에 띄게, 때로는 눈에 띄지 않게 매우 힘든 시간을 각자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자녀들은 그것들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은 서로 반하여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루저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혼란스러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그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고 또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켜주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시켜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 경험과 자극은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인기를 맞이하기 전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리모델링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인기모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의 영성교육부와 모든 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은 학교만의 사명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로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주는 인기모 여러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청소년기 발달 과업에 있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과 또 그에 따른 부모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해하고 돕는 데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이후에 화면을 통해서 주어지는 과제를 지역 모임 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